상단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캐릭터 K9은 기아의 그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차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 그런 그 첫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캐릭터 라인을 줘서 입체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제가 사각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릴 주변에는 크롬을 적용을 해서 좀 고급감을 연출을 했고, 또 보석 형상을 디자인 처리해서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LED가 적용이 돼서 지금 DRL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이빔, 로우빔 등이 한꺼번에 적용이 됐는데, 디자이너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곳이 헤드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둥그렇거나 뭐 사각형 형태 이런 걸로 대부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날렵한 인상이 더해지고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디자인 트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어떤 전체적인 그 인상이 와이드하고 웅장한 맛이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길죠. 5100mm가 넘기 때문에 거구라는 인상, 초대형 세단이라는 인상을 이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체가 큰데도 루프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좀 유려한 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페는 아니지만 하여튼 쿠페를 연상시키는 정도로 루프 라인이 매끄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조를 해서 다이내믹한 그런 인상을 더하고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된, 앞쪽에는 245mm, 뒤쪽은 275mm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19인치 휠이다 보니까 카리스마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평비는 40에서 45 시리즈가 적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차감 뿐만 아니라 좀 더 달리기 성능에도 강조한 그런 설계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도어 하단에 적용된 그 가니시 같은 경우에도 크롬을 적용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준 것도 눈에 띕니다. 윈도우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테두리도 크롬을 적용을 했는데, C필러, 그러니까 쿼터 글래스 쪽에는 크롬 라인이 두텁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고급감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설계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K9의 후면 디자인 감각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기아라는 새로운 엠블럼이 보이고 있고, 또 리어 램프는 세로 형태여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뭔가 강렬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리어 램프 사이에는 그 가로바 형태로 스톱 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밸런스를 위해서는 이 가로바 형태의 스톱 램프가 리어 글래스 상단 쪽으로 이동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K9의 그 후면 디자인 감각은 아주 시인성이 높고,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느낌입니다. K9 실내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감각이 강조가 된 느낌입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패드 같은 경우는 우드 그레인이 적용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좀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기판이라든가 그 센터 패시아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인치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버튼류가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조작하기에 편의성이 높습니다. 직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2열에 앉아 있는데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K9의 그 휠베이스가 3100m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대형 세단, 대형 세단으로서 2열 공간을 확보한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고급스러운 감각이 나면서도 앞쪽이라든가 또 지금 보시는 뒤쪽, 이쪽에는 라이팅 시스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감성적인 면도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K9의 그 실내 디자인 감각은 고급스러움이 연출되면서도 어떤 그 편의 조작성이 또 적절하게 잘 소화됐고, 또 여기에 이제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감안한 그런 디자인 감각으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K9은 기아 자동차의 그 플래그십 세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그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기아의 자동차 기술력이 총 결집된 그런 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9은 지난 그 2022년에 미국에서 열린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데뷔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피터 슈라이어가 총괄했기 때문에 BMW의 디테일이 좀 숨겨져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기아에서는 대형 세단 오피러스가 있었죠. K9은 그 오피러스의 후속 모델로서 그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에다가 퍼포먼스라든가 여러가지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델입니다. 기아차가 당시에 어떤 럭셔리 세단을 표방하면서 내놓은 플래시급 모델이 바로 그 K9에 속합니다. 사실 그 K9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포지셔닝이 좀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는 전장이 5100mm를 넘기기 때문에 초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네시스 G90이라든가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격대 측면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본다면 제네시스 G80을 비롯해서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등과도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K9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과 초대형 세단 그 사이에서 포지션하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9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3 터보와 3.8 가솔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배기량 5000cc급 엔진도 소개가 됐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 다운사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엔진 사이즈는 줄이면서도 퍼포먼스는 뛰어나게 기술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굳이 5.0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8과 3.3 터보 두 개로 모델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3 터보 GDI 모델이거든요. 사실 K9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소비자들로부터 차가 그 주행할 때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승하기 전에 그 아이들링 상태에서 실내 소음을 재보니까 38에서 39dB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과거에 그 정숙하기로 소문난
렉서스 브랜드를 뺨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도 실내는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산차라든가 수입차를 통틀어서 주행할 때 그 정숙함은 K9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윈드실즈라든가 또는 이제 윈도우 그리고 리어 글래스 등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바람소리, 풍절음 이게 적절히 차단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엔진룸 또는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숙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시트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시트 같은 경우 1세대 K9 같은 경우는 살짝 말랑말랑 하면서도 살짝 지금보다는 하드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단한 감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주 물렁물렁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런 인상입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부드럽게 주행이 되는데 어떤 도로를 그냥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은 어떤 경쟁 모델 어떤 서스펜션을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하드하냐 소프트하냐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K9 같은 경우는 앞과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최적 상태로 어떤 차가 조용하고 정숙하면서도 승차감이 어떤 여유롭고 그런 부드러운 감각이 듭니다. K9은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과 뒤에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좀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승차감이거든요. 부드러운 승차감이 어떤 고객들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K9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럽차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좀 하드한 경향이 있죠. 뭐 S클래스라든가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좀 하드한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K9 같은 경우는 렉서스 LS보다도 훨씬 더 물렁물렁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하고 승차감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모호하지만 사실 이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라든가 또는 롤스로이스 초호화 럭셔리 세단으로 불리죠. 승차감이나 정숙성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다 좋습니다만 이들 차량보다 승차감과 정숙성은 더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도 항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바흐를 타보시고 또 롤스로이스를 타보시고 그리고 K9을 직접 타보시면 이 느낌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K9, 그 중에서도 3.3 터보 GDI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터보 배기 기관에 그 과급기가 적용된 터보 모델이라서 이 터보 K9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공기의 힘으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주행 감각이 탄력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차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출력이 370마력이 되거든요. 이 370마력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정통 스포츠카 뺨치는 그런 엔진 출력입니다. 토크감 같은 경우에도 52kg 포스미터를 나타내는데, 어떤 저속에서부터 고속 엔진 회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토크감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맛, 이런 것이 뭐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 그 속도를 높여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 터보의 경우에는 370마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다가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52kg 포스미터 정도를 발휘하는데,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차는 2톤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탄력적으로 툭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성능은 웬만한 정통 그 스포츠카 못지않는 그런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그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 감각은 좀 물렁물렁하지만 좀 더 그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K9의 달리기 성능은 그야말로 맛깔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형 세단 그리고 대형 세단이라는 이런 세그먼트에서 속도를 높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포츠카 뺨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로 달리기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굉장히 잘 달리네요. 그리고 고속에서 그 브레이킹에서도 아주 뭐 적절하게 제동거리가 잘 잡힙니다. 이 정도라면 뭐 만약에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하다가 급브레이킹을 하는 경우에 뭐 40m 이전에서 차가 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같이 그 좌우로 핸들링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K9에는 그 앞과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요. 차체가 크게 쏠리지 않고 잘 잡힙니다. 후륜구동 모델이지만 어떤 핸들링 감각은 오버스티어 현상보다는 뉴트럴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안정지향적으로 차체가 주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맛깔스럽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K9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 또는 승차감 이런 것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 초대형 세단, 대형 세단에 속하면서 어떤 달리기 성능, 엑셀러레이팅 반응이라든가 어떤 그 거구이면서도 2톤이 넘는 거구이면서도 민첩한 그런 그 달리기 성능, 탄력적인 주행 감각은 아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K9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친환경 시대를 맞아서 어떤 향후의 그 라인업을 K9도 전기차 모델 라인업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9이 좀 더 모델 라인업을 전기차로 추가가 된다면 좀 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디자인 포인트인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 그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K9 같은 경우는 뭐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성능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가격대 이런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퍼포먼스도 뛰어나지만 어떤 디자인,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소문 없습니다. 다만 그 외관 스타일을 좀 더 카리스마를 높이고 또 어떤 초대형 세단, 대형 세단으로서 갖고 있는 품격을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이 어떤 새롭게 적용이 된다면 정말 K9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